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 논의예요. 통진당 후신으로 평가되고 있는 진보당이 참여를 하면서 지금 여론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경기 동부연합이 이재명 대표를 여기서는 이제 숙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숙주 삼아서 국회 진출 시도라는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민주당에 있었죠.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을 최근에 탈당한 이원욱 의원의 지적을 인용한 겁니다. 민주당의 한 다른 관계자 역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표 주변을 보면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한총련 출신 인사가 많은 것 같다라면서 이른바 개딸을 움직이는 그 핵심 세력 안에도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섞여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비례후보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인물들을 걸러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정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기억날 겁니다.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당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내라는 모죄로 사실상 사라졌던 통진당입니다. 그 통진당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연결고리 삼아서 국회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이 지적. 잠시 뒤에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선을 44일 앞둔 민주당 상황입니다. 연일 비명행사, 친명행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막말 논란, 친명 의원들 수도권에 대거 단수 공천됐다. 결국 친명 의원들은 그동안 막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이라는 겁니다.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한송원 기자, 친명들이 대거 단수 공천 받았어요. 예, 이 친이재명계로 과거 막말 논란을 일으킨 현역들도 수도권에 대거 공천됐습니다. 어제 이 친명계 지도부 이 정청래, 이 서영교, 김영진, 이계호 의원 등 모두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요. 예. 이 막말 논란을 좀 살펴보자면 정청래 삼선 의원, 2015년에 동료 최고 의원에게 공갈이라는 발언을 해서 징계를 받았었고, 공갈. 네, 21대 국회 때는 이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 발언 도중에 고성을 질러서 방해를 했었습니다. 또 이 경기 화성병에 공천받은 이 권칠승 재선 의원, 지난해 현충일 전날에 당시 이 천안함 폭침 음모론에 반발하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게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라고 해서 물의를 빚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승만 의원도요, 유명한 발언이죠. 국회의장에게 GSG지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었고요. 또 이 철험의 강성 김용민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런 막말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경기 시흥갑에 공천된 이 문정복 의원은 태영호 의원에게 변절자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부하들 다 죽이고 천안함 함장에게 저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 그리고 GSGG, 저게 영어가 아니라요, 한글로 풀어 읽으면 욕설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그만두셔야죠, 마스크 안에서, 그리고 그 얘기했다고 자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거 친명은 공천을 받았고, 그렇다면 비명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비명계 현역 지역들은 대부분 경선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광주 서구갑의 재선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문화경제부시장, 또 대전 대덕구는 이 초선 박영순 의원과 박정현 최고의원, 그리고 충북 청주 흥덕도 친문 도종환 의원과 이현희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붙게 됐고요. 또 경기 고양정도 초선의 이용우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이 맞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어떤 막말 논란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패를 이어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관련 연대가 명확하게 서집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무분별한 입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나중에는 물 수도 있다. 저는 예. 뭐 물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본인은 여기 아니라고 합니다만 GSGG 이런 발언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공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친명계를 다수 계보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하나둘 진행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또 친명계 중에 저런 막말론에 휩싸인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아마 그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를 당내에서 옹위하다 보니까 생긴 일인 것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일종의 본인에 대한 뭐 충성심의 척도 아마 이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뭐 내 편이면 뭐 괜찮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런 생각에 사실은 제대로 된 뭐 이런저런 이제 비판을 해줄 사람들은 결국은 유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이재명 대표식 공천 거기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예, 그렇겠죠. 유권자들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통보받았다는 비명계 의원들 뭐 탈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볼 박용진 의원은 경선으로 가잖아요. 그 경선조차도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불이익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출석률이 어떻고 뭐 상을 받은 게 몇 개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구질구질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냥 저 꼴등이에요. 꼴등이랍니다. 채점표는 끝까지 공개는 안 되는 건가요? 재심 요청서를 낼 텐데 네. 거기에 뭐 공개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넣었습니다. 해야 된다고 네, 저는 보십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10%라는 공관위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의 소신이 재선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기에 모든 일에 흠잡을 데 없이 임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모든 매체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저분들의 공통점이 공개를 하라 이거예요. 내가 왜 점수가 그렇게 나왔는지. 자, 그런데 공관위원장한테 물어봐도 모른대요. 그냥 결과만 통보받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답니다. 근데 아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왜냐? 그랬잖아요, 그때. 0점 받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0점. 그러면서 웃음을 보였는데 실제로 언론에서 이 평가 내역을 좀 어떻게 확보를 했나 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 탈당한 김영주 부의장 실제로 50점 만점인 공직윤리 평가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용진 의원도요, 이 당대표가 임명 수여하는 당직과 이 포상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박 의원의 경우에는 예? 평가 의원들의 정성평가 점수도 매우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이 공천에 직결된 평가들에서 각 의원실이 이 평가 자료를 되게 충실하게 제출하는 만큼 이 세부 항목에서 0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이 매우 이제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0점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도 0점이냐라는 건데. 자, 이러면서 그럼 누가 평가를 했을까?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것인가? 이 평가위원들이 이제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분들의 면면을 봤더니 또 이 편향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2명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전직 기자 또는 벤처기업 대표 이렇게 쭉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저 확인된 언론 취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그 변호사들 중에서는 그 최강욱 그 전 의원이나 아니면 윤미향 의원 변호를 했던 그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 평가위원장이 송기도 교수인데 예. 전북대 명예교수입니다. 그런데 송기도 교수는 그때 대선 때 그 대선 캠프에 있었어요. 그 균형 발전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 쪽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이게 평가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겠느냐. 가령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용진 의원이 0점을 받은 항목이 그겁니다. 그 어떤 그 대표로부터 이재명 대표 출범 이후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당직을 하나도 못 받았고 수상을 못했다. 표창을 못 받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안 준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직도 안 시키고 본인과 계속 본인에게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당직도 안 주고 표창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안 받았다고 해서 50점짜리 배점을 0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이 평가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움직였겠느냐?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의혹이 상당히 반영이 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특히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 평가를 시작한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가결된 직후에 이 평가위원회 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무언의 지침들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선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다른 후보가 있잖아요. 정봉주 의원, 이승윤 변호사. 이 셋이 이제 경선을 들어가는데 이것도 결선 투표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른바 친명계 둘이 마지막에 또 힘을 합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보면은 문제는 그 시스템 공천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스템 자체를 구성하는 재료가 잘못됐다. 우리가 독수독과라고 하잖아요. 그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1년 전에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년 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년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전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게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 학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그 구성과 운영이 되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여가지고요. 박용진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만약에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 안규백 의원이 얘기했던 연꽃이 그 연못에서 그 더러운 물과 뭐 이런 거를 다 이기고 연꽃이 피는 그런 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마저도 지금 그 연꽃은 원래 7, 8월에 피거든요. 근데 당 지도부의 기후가 7, 8월이 아니라 12월, 1월이라서 그냥 피지 못하고 엄동설화 속에 피든 말든 피면 좋지만 피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본인도 저도 하위 10%에 포함됐습니다라는 거를 이른바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서른 의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낄낄대며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진정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왜 제가 하위 10%에 들어가는지 당당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자, 특히 서른 의원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원래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 의혹 제기하고 백현동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 서른 의원이고 당시 이낙연 계고. 근데 이낙연 대표는 당을 나갔는데 남아 있었거든요. 현재까지는. 근데 하위 10%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 이낙연 전 대표계의 좌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서른 의원의 개인적 성정을 보면 이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건대 하위 10%라는 저 통보에 대해서 아마 서른 의원은 납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 부분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공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쪽이 저걸 공개할 리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서른 의원의 선택은 탈당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탈당하고 결국 이낙연 대표의 그 새로운 미래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사실 저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면 이제 컷오프나 아니면 감점이 좀 지나치다든가 이런 것이 본격화되면 새로운 미래에서 우리 왜 흔히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 이삭줍기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게다가 이게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 당대표가 나서서 위로도 해주고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웃었잖아요. 그 결정적 장면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저는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분이 기자님들 피해서 도망 다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뭐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뭐 총선 승리는 별 염두에 없구나. 예. 빵점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계시다던데 여러분도 예. 뭐 아실 겁니다라고 하면서 좀 웃었어요. 난 거기서 막 섬뜩하더라고. 예. 자, 뭐 당 대표로서의 태도 논란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게 이제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0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무 진지한 게 좀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약간 좀 멋쩍은 표현이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런 때는 좀 표정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0점 받은 의원이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게 이제 다면 평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동료 의원들로부터 이 사람의 경우에 어떠냐, 뭐 의정 활동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거기에 동료 의원들이 다 0 이렇게 줬다는 건데 그런 경우를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물론 저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건 별개 문제로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다 아신다 그러는데 글쎄 그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지금 다 알고 있나요? 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본인이 좀 표정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를 하면서 웃은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기자들을 통해서 알았다고 본인은 얘기하십니다만 그런 민감한 점수를 본인이 공개를 해버리면서 이게 얘기를 했다. 그 과정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대표가 0점이라고 한다는 거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공관위원장도 본인이 처음에는 이거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모른다. 통보만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자기가 책임하에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그것을 채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된 건데 그렇다면은 그 이명박 위원장이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걸 다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모든 공천을 본인이 직접 챙기는 상황에서 평가 점수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평가 점수를 다 받았는데 그걸 저렇게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작심을 한 거예요. 먼저 작심을 하고 일부 이 반발이 있더라도 이게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을 은연중에 저는 노출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저 0점 이야기를 한 것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0점이라는 것은 이재명 본인의 평가에서 0점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조를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할 텐데 이게 과연 반발의 강도가 지금 당 내부에서만 반발의 강도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계의 자장일 뿐 아니라 DJ 동교동계의 막내입니다. 동교동의 막내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김한정 의원도 동교동 비서 출신. 그렇죠. 김한정 의원도 하위 평가에 들어갔거든요. DJ를 끝까지 모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퇴임하고 나서도 비서실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서른 의원도 그 동교동계의 뭐 막내 이런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재명계 외에는 그 전에 김건태계도 지금 뭐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인영 위원장 이미 그리고 불출마했고 이인영 의원도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배제되고 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친명의 우호적인 쪽도 있었는데 일부 뭐 김건태계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계보마저도 전부 다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